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저희가 토트넘이 정말로 강등권으로 추락할 수 있다고 걱정했던 에버튼과의 원정 경기, 그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경기 결과는 2대3으로 아쉽게 진 것 같지만 전반전에 이미 0대3으로 끌려가면서 사실상 무너졌던 경기, 상대가 힘을 빼고 느슨했던 상황, 막판에 두 골을 따라잡았던 의미 없던 추격골이 나왔던 무기력한 패배였는데요. 에버튼 원정 패배 후 주장 손흥민 선수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원정까지 와서 응원을 해준 토트넘 팬들에게 누구보다 가장 앞장서서 인사를 했지만, 인사하는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야유 그리고 충격적인 욕설을 쏟아내는 토트넘 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토트넘의 원정 팬들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닐 것이고, 또 이런 반응에 대해서 토트넘의 해외 팬들, 현지 팬들은 부끄럽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다그치고 있는 반응이 훨씬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은, 비록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 역시 부진했고 안타까운 경기력을 보였지만 10년 동안 토트넘에 헌신해왔던 리빙 레전드 손흥민 선수를 향해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을 쏟아낸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팀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감독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 뒤에 숨었던 모습, 그리고 경기 후에 여전히 지금 토트넘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자신의 진정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이제는 정말 토트넘이 감독을 경질해야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향한 야유 논란,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고 영국 현지에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 저희가 그 충격적인 현장 영상과 더불어서 비하인드 스토리, 현장의 또 반응들, 영국 현지 방송의 레전드들의 이야기까지도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토트넘의 원정 서포터들이 모여있던 좌석에서 인사하러 온 토트넘 선수단을 촬영한 영상을 캡처한 모습인데요. 등번호 7번 손흥민 선수가 고개를 숙인 채 씁쓸한 모습으로 맨 앞까지 가서, 안전 요원들이 지키고 있는 그 앞까지 가서 인사를 하다가 씁쓸하게 돌아오고 있고, 그 뒤에 멀찍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뒷전으로 앉아서 바라보는 모습이 보이시죠? 에버튼전 패배로 토트넘의 순위 15위인 채 22라운드가 끝났는데요. 승점 24점, 16위인 에버튼과의 승점 차이가 4점으로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에버튼은 날씨 문제로 한 경기를 덜 치렀죠. 물론 그 경기 상대가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리버풀이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 승점을 추가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경기를 덜 치른 에버튼과 승점 4점 차이라는 점, 분명 이제는 강등권, 다음 시즌 2부 리그로 내려갈 수 있는 18위, 19위 이 팀들과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대3이라는 스코어, 토트넘이 패배한 경기들이 그래도 토트넘도 골을 넣고 한 골 차로 지거나 이런 좀 아쉬운 패배였다, 불운한 패배였다, 기록들이 보이지만 실제 경기 내용은 토트넘이 더 크게 졌어야 하는데, 오히려 상대팀의 결정력 문제라든지 토트넘의 행운의 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토트넘의 졸전, 비참한 경기력을 오히려 숨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그래프가 경기의 실시간 위협도 그래프인데요. 전반전에 3대0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 경기는 기울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마지막 순간까지 토트넘이 포기하지 않고 추격골을 2골을 기록하면서 후반 추가 시간까지 동점의 가능성을 살렸던 순간 엄청난 공격 위협도를 보인 것은 맞지만, 그때 에버튼이 차례로 교체를 했던 것은 공격 자원을 빼고 수비 자원을 투입하면서 공격이 약화됐고, 그런 과정 속에 토트넘에게 기회가 왔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때 이전에는 토트넘의 공격 위협이 거의 없었어요. 어찌 보면 에버튼이 조금은 안일하게 후반전을 운영한 덕분에
토트넘이 만회골을 넣었던 것이고 그 만회골을 넣게 했던 시점도 경기 마지막 15분 정도였으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입중계 중에 말해드린 대로 너무 크게 이겨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되는 게 잔류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에버튼에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안 잘리는 게 에버튼이 잔류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토트넘은 부진했고 후반전에 에버튼은 이상했습니다. 토트넘 수비수 출신인 마이클 도슨이 스카이 스포츠 방송에 출연해서 이 경기 에버튼의 전반전은 환상적이었고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세 번째 골까지 넣으면서 그때 이미 게임은 오버됐다라고 얘기했어요. 후반전 의미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이클 도슨은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단 하나의 긍정적인 점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There is no positive outcome from that game for Spurs. 그리고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금까지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백스리로 선발 명단과 전술을 꾸린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후반전에는 백스리 형태로 보이긴 했지만 결국 실질적으로는 백포, 원래 쓰던 전술로 전환했던 것이 경기력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점에 있어서 이 경기 전반전에 호되게 당하고 무너졌던 가장 큰 원인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었다고 설명한 것이죠. 토트넘 공격수 출신인 데런 벤트도 스카이 스포츠에 출연해서 경기 마지막 10분 토트넘이 추격골을 넣었던 상황은 굉장히 정신이 없었던 상황이었다면서 토트넘이 기회를 만들긴 했지만 이 최종 스코어라인 3대2 에버튼 승리는 오히려 토트넘에게 매우 유리하게 나온 결과였다. 토트넘이 실제 경기력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다라며 더 큰 점수 차이로 져야 했던 경기였다고 논평했습니다. 그 점은 오히려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만 긍정적이었을 것이다. 더 큰 참패를 당했다면 경질될 수 있었을 텐데 한 골차 접전으로 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부상자가 많았다라는 핑계를 댈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자신도 자신이 잘못된 포메이션, 잘못된 선수 기용으로 경기를 시작했던 게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걸 인정할 것이다라고 했고 그에 대해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선수가 딱 11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핑계도 따라왔습니다. 또 다른 토트넘 수비수 출신 해설위원 스티븐 켈리는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에버튼은 전반전의 경기력만으로도 충분히 당연한 승리팀이었다. 토트넘의 후반전 경기력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너무 늦었다라면서 이 경기는 당연히 에버튼이 이겼어야 했다고 논평을 했습니다. 영국 BBC는 현장에서 이 경기를 취재하면서 경기 후 현장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최근 리그 3연패를 당한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원정 팬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고 아치 그레이를 위로하고 있다. 쿨루셉스키도 머리를 흔들고 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얼굴을 닫고 있다.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BBC 라디오의 진행자인 스티브 크로스맨은 이 장면을 보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원정 팬들을 진정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토트넘에게 악몽 같은 밤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애를 쓰는 손흥민 선수를 향해 토트넘 원정 팬 중 일부가 야유와 욕설을 보여했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그 현장 영상, 팬들이 올린 현장 직캠 상황을 보시면 정말 충격을 금할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보시죠. 보시는 대로 손흥민 선수가 가장 앞장서서 팬들에게 박수를 치고 인사를 하는데 표정이 굉장히 굳어있죠. 그리고 야유 소리가 명확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오는 손흥민 선수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조금 뒷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인사해줘서 마치 고맙다는 듯 나를 대신해서 팬들 앞에 가서 가장 앞에까지 가서 이렇게 다독인 것이 고맙다는 듯 제스처를 취하게 되는데요. 한 명이 막 소리를 지르던 단어는 바로 웽커라는 단어입니다. 영국에서 쓰이는 금기어이자 속어. 이것은 공식적인 사전의 내용을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바로 남자를 가리켜서 쓰는 욕설을 뜻하는데요. 이 욕설을 손흥민 선수에게 쏟아냈다라고 보이는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에 달린 댓글에는 많은 토트넘 팬들의 비토가 따라왔습니다.
스콧이라는 팬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흥민 선수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2019년 그 당시 리버풀전 이후에 쉽게 팀을 떠날 수 있었고 케인도 그랬었다. 그리고 결국 케인은 정말 우승을 위해 떠났다. 하지만 꽤 오랫동안 둘 다 팀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며 남았었고 게다가 손흥민 선수는 실제로 계약까지 연장을 했다. 그런 손흥민 선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한심하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라며 현장에서 손흥민 선수를 향해 욕설을 하고 야유를 한 토트넘 팬을 비판하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또 다른 팬도 Shame on you! 부끄러운 줄 알아라. 손흥민 선수에게 저런 야유를 한 사람들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했고요. Embarrassing fanbase, make me sick. 부끄러운 팬들이다. 나를 정말 치욕스럽게, 아프게, 힘들게 하는 팬들이다라면서 레비 아웃, 애닉 아웃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토트넘 팬이 이건 아니다 라고 댓글을 남겼죠. 샘소사라는 팬은 어떻게 손흥민 선수에게 저렇게 무례하게 존중 없이 대할 수 있느냐. How are they disrespecting Son like that? 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호러블 팬이라는 뉴캐슬 팬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소니를 웽커라고 부르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가 아무리 경기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는 클럽을 걱정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경기력적으로 실망했을 수 있어도 저런 대우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팬도 저 외침을 손흥민 선수에게 한 사람 Shame on the fanbase calling Son a wanker.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댓글을 남긴 겁니다. 즉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모두 이 야유와 욕설이 손흥민 선수를 향한 것으로 보인다고 느껴지는 장면이니까 뭐 정확한 상황을 저희가 뭐 이 욕설한 사람이 누구를 향해 한 거냐 여러 명이 있었는데 정말 어떤 상황이었냐라고까지 뭐 체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누가 봐도 맨 앞에서 인사하는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 저런 외침과 야유가 나온 것은 그 뒤에 있는 누구에게 했다거나 전체에게 했다거나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팀을 대표해서 맨 앞에 가서 인사하는 상황에 그 소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 팬은 형편없는 경기력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야유까지는 이해하지만 나머지 그 욕설 발언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했고요. 한 팬은 손흥민 같은 선수가 떠난 이후 토트넘이 월드 클래스 슈퍼스타를 언제 다시 가질지 모른다. 그러니 지금 손흥민 선수가 떠나기 전에 소중하게 대해라.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션이라는 팬은 이거 손흥민 선수를 향한 야유나 욕설이 아니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향한 것일 거다. 촬영을 하고 있는 사람과 욕설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오해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반응 저희도 뭐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보지는 않으나 손흥민 선수가 대표로 인사하러 왔을 때만큼은 그러면 멈췄어야 하는 게 그 욕설과 야유였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이것은 명백히 손흥민 선수 역시 이 소리를 듣고 굳은 표정, 고개를 떨구고 괴로워했다는 점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에게도 분명히 그 가슴에 닿았던 야유이자 욕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토트넘 팬들 최근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언과 평가와 폄하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래서 안 됩니다. 물론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 아스널전 후 인터뷰에 대한 반응도 전체적인 여론도 지금 손흥민 선수에게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라는 거 물론 손흥민 선수도 에버튼과의 경기 아쉬운 모습 보였지만 그와 별개로 선을 넘는 이런 비난과 욕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의 책임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아니나 다를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의 선발 전술 변화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나머지 내용은 역시나 변명이었어요. 우리의 부진은 체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11명의 선수만이 경기를 뛸 수 있는, 선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통제할 수가 없었다. 에버튼이 그 점을 잘 이용했다. 후반전에 그들하고 신을 교체했던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팽팽한 점유율을 가져왔다. 후반전에는 강하게 출발했고 히샬리송이 변화를 만들었고 마이키 무어가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그 많은 골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물론 무력하게 더 큰 점차로 진 것보단 나았겠지만 지금 정말 강등권이 눈앞에 온 상황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인식이었어요. 심지어 계속해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인지 구단에 대해서는 좋은 말만 했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구단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열흘 안에 영입을 통한 해결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했어요. 브레넌 존슨도 3, 4주가량 부상으로 결정할 것이고 솔랑키도 훈련 도중 슈팅하다가 무릎을 다쳐서 삐끗해서 혼자 다쳤다. 큰 부상은 아니지만 몇 주는 못 나올 거다. 그러면 둘 다 한 달 이상 못 나올 수도 있다는 상황인데 한 달 가까이 못 나올 수도 있고 언제 최고의 몸 상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 수많은 부상이 단지 불운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고강도
무관리 축구의 결과인 것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너무나 화가 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믿음과 의지를 잃지 않았다고 했어요. 후반전에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이제는 후반전 보면서 사실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 상황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으로 이겨낼 수 없다라는 절망감과 무력감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계속해서 거짓된 인터뷰로 기만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노가 찾아오는 상황입니다. 토트넘 선수 출신인 축구평론가 제이미 오하라는 스카이 스포츠에 출연해서 직설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지금 토트넘은 끔찍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이제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대체할 새로운 감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지켜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굳은 얼굴을 보인 다니엘 레비 회장이 아마도 지금은 토트넘 이사회를 소집해 감독 경질 그리고 새로운 감독 선임을 위한 회의를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루 지나 현지 언론 또 현지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 쉴 틈 없이 이어집니다. 1월 24일 금요일 새벽 2시 45분 독일 원정으로 호펜하임과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7차전 경기 치르는데요. 8위 안에 들어야만 플레이오프 없이 16강에 오를 수가 있는데 지금의 경기력과 선수단의 상태라면 호펜하임 원정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레스터시티가 지금 판니스텔로이 감독 체제에서 연패의 늪에 빠져 있는데 1월 26일 일요일 밤 11시 이 경기조차도 승점을 얻을 거라고 장담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1월 31일 금요일 새벽 5시 엘프스보리 전 정도는 이길 것으로 기대가 될 정도로 전력 차이가 크지만 그때 토트넘이 선수를 영입했을지 부상자가 어떤 상황일지 지금의 뎁스로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2월 달에는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선수단의 뎁스에 문제가 생긴 채 2월 시작부터 이어지는 브렌트포드전, 리버풀전 연속 원정 경기 게다가 카라바오컵 4강 2차전 이 리버풀 원정은 패배할 경우 바로 탈락입니다. 그리고 에스턴 빌라와 FA컵 경기 똑같이 위기를 겪고 있는 맨유와 프리미어리그 경기 모두 토트넘이 언제 승리할 수 있을지 이 엘프스보리전을 제외하면 모든 경기를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은 토트넘이 모든 컵 대회의 우승 가능성을 잃어버릴 수 있고 정말로 2부 리그로 강등될 수 있는 역대 최악의 시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연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 그리고 1월 이적 시장에 골키퍼 킨스키 영입을 확정한 이후 어떤 선수를 데려오게 될지 주장 손흥민 선수, 한국 대표팀의 주장이자 한국 축구 역대 최고의 선수인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하게 또 신속하게 체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럽고 충격적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새벽입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 그리고 한국 축구, 해외 축구의 최신 이슈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